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네 번째 아이의 감정 코칭 대화법에 대해서 오늘은 어머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우리 우선 지난 시간에 무엇을 했는지 다시 한번 떠올리는 시간 가져볼게요. 지난 시간에 대한 내용들은 초감정에 대한 부분, 그리고 부모의 양육 태도에 대한 것, 양육 유형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초감정에 대한 부분들이 무엇 때문에 필요한지 혹시 기억나세요? 초감정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이유는 내가 아이의 감정을 알아주는 데 있어서 어떤 걸림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걸림돌이 나의 과거에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들과 걸려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초감정에는 좋은 것도 있고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다. 그리고 나의 아이와의 관계 속에서 걸림돌로 이렇게 나타나는 어떤 감정적인 부분들을 초감정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들이 1996년 가트맨 박사님이 이야기를 해주셨던 그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되게 무의식적이라 어머님들이 미처 생각지 못했던 어떤 부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초감정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또 조금씩 알아보는 시간도 가졌는데, 초감정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요. 양파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까도 또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다양한 경험들, 그 경험들을 통해서 느꼈던 어떤 여러 가지의 감정들, 그것들이 내 아이와의 관계 속에서 걸리는 어떤 걸림돌을 한번 찾아보시는 그런 기회로 생각을 해주시고, 초감정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한번 알고 나면 지속적으로 그 부분들이 이렇게 다시 떠오르거나 생각나는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다루면 좋은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양육 유형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살펴봤는데요. 양육 유형에 대한 부분들은 네 가지가 있었고, 그 중에 어떤 유형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자라왔는지, 그 부분에서 또 어떻게 되물림이 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내가 어떤 양육 유형을 갖고 있는지, 나의 남편분들이 그리고 또 나의 아내분들이 어떤 양육 유형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그 부분에서도 우리 아이를 어떻게 다뤘는지, 어떻게 감정을 나눴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떠올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하고자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은 그런 이야기들을 아이들과 어떻게 나누면 되는지에 대한 대화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은 아이의 감정 코칭 대화법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감정 코칭은 5단계까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앞에서 1, 2단계까지 우리가 잘 살펴봤고요. 오늘과 다음 시간에는 3, 4단계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말할 수 있게 도와주는 어떤 역할을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감정을 공감하고 경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들을 통해서 아이와 어떻게 대화하면 좋은지에 대한 기술과 팁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대화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님들도 아마 대화 많이 하시죠. 아이들과의 대화, 이런 상황들도 있고, 또 친구들과 그리고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대화를 하는데, 이 대화가 뭐냐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자, 대화를 한번 보시면 마주보고 이야기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또는 그 이야기를 우리는 대화라는 단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설거지 하는데 바쁠 때 아이가 말을 걸어올 때 어머님들은 어떻게 하세요? 그래, 알았어. 그냥 이렇게 넘어가진 않으세요? 그걸 우리는 생각해 보시면 대화라고 생각을 했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대화는 마주보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우리가 어떤 자세로 아이들과 마주하고 있는지, 대화를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남편분, 아내분, 부부끼리의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나누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떠올려 보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과 어떤 대화, 얼마나 대화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먼저 떠올려 보시고요. 우선적으로 자녀들과의 대화 얼마나 하시는 것 같으세요? 혹시 시간을 한번 떠올려 보신 적 있으세요? 하루에 우리 아이들과 나는 얼마나 대화를 하느냐.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대화는 마주보고 같이 하는 이야기들을 이제 대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에서 고교생 2명 중 1명이 집에서 하는 대화 시간들을 이제 질문을 하고 확인을 해봤더니 30분 미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30분 미만의 대화를 부모님과 집에서 하는 대화로 이야기를 책정을 한다면 부모님들은 또 어떻게 느끼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주로 부모님들은 지시를 하거나 무언가를 바로잡기 위해서 또는 밥을 먹으라는 얘기들로 조금은 일방적으로 아이들한테 걸기를 하던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대화를 하고 나면 부모와 자녀들이 느끼는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또 확인을 해봤더니요. 아이와 대화를 하면 답답하고 그리고 화가 난다는 부모님들이 많으셨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느끼는 부분은 엄마 아빠와 이야기를 하고 나면 말이 잘 안 통해요 라고 소통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부모님들이 느끼는 답답하고 화남도 어쩜 소통에 대한 이야기들일 수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통하지 않아요, 말이 잘 안 통해요 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오늘은 이 소통에 대한 부분들, 대화의 기술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떻게 대화하면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들도 함께 나눠볼 텐데요. 대화하고 난 이후도 되게 중요한데, 대화를 하고 난 이후에 부모님들은 5명 중에 1명은 자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청소년들의 5명 중 1명은 부모님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해요 라고 대답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 아이들이 느끼는 대화에서 나타나는 어떤 부분, 그리고 부모가 느끼는 아이들과의 대화 속에서 나타나는 이 답답함들이 결국은 이해받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며 소통이 되지 못한다는 얘기로 이제 우리가 결론이 났는데요. 그러면 대화를 잘 한다는 거, 이것들이 무엇 때문에 중요하냐를 보시면 부모님과의 대화 시간이 많을수록 우리가 스트레스나 가출 충동이 낮아진다고 얘기를 해요. 결국 부모님과의 대화는 행복감을 높여주는 걸로 나타났는데, 얼마나 우리가 대화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떠올려 보면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30분 정도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만나는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감들을 느끼지 못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대화를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상 그 안에서 느끼는 감정들은 서로가 소통이 되지 않는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통해서 우리가 대화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후에 있는 실습을 통해서 우리가 또 어떻게 대화를 하면 좋을지, 그리고 대화를 하고 난 이후에 무엇이 힘든지에 대해서 또 안내를 해주시면 제가 또 실습 시간에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자녀들과의 흔한 대화가 어떤 건지를 한번 보시면요. 아이가 엄마 나 친구랑 싸웠어 라고 아이가 이야기를 한 건 엄마와 함께 대화를 하고 싶어 라는 말걸기를 하는 건데요. 이 말걸기는 상대랑 연결되기 원하는 언어적인 또는 비언어적인 어떤 표시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말걸기에는 어떤 욕구가 숨어 있어요. 그런 욕구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가 이 욕구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엄마와의 관계 속에서 대화를 해보시는 건데요. 일단은 엄마 나 친구랑 싸웠어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너는 친구랑 싸우는데 왜 울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아이는 이 말걸기에 대해서 나 괜히 얘기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는 그냥 아이의 말을 똑같이 따라해 보시는 것들도 방법이 되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작으로 또 대화에 대한 기술 3가지를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아이의 말걸기에 대한 부분들인데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은지에 대한 것들을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우선적으로 앞에 예시들이 있었고요. 그 예시들을 통해서 이 잔소리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디에 포함이 되는지, 그리고 뒤에 아이의 이야기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라고 제안을 드렸던 부분들은 또 어떤 대화에 포함이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것들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다가가는 대화, 멀어지는 대화, 원수되는 대화로 이 말걸기에 대응하는 방법이 3가지로 나눠지는데요. 크게 나눠지는 이 3가지의 아래쪽에 있는 멀어지는 대화와 원수되는 대화 2개를 한번 보시면요. 마음을 닫는 대화라고 얘기를 해요. 멀어지고 원수된다라는 언어에서부터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모두 마음을 닫게끔 만들어주는 언어가 되는데요.
위쪽에서 보시면 다가가는 대화는 반대로 상대와의 관계 속에서 마음을 여는 대화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음을 닫는 대화와 마음을 여는 대화에 대한 비교를 또 한번 해보시면요. 대화를 유지하고 관계를 강화시키는 것들이 마음을 여는 대화라고 한다면 대화를 단절시키고 관계를 단절시키는 부분들이 마음을 닫는 대화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앞에서 제가 이 청소년들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 그리고 대화에 대한 부분들이 조사되었던 내용들을 이제 안내를 해드렸어요. 그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그 내용들은 결국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마음을 닫는 대화를 우리가 부모와 함께 나누었던 부분들을 표현을 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다가가는 대화, 원수되는 대화, 멀어지는 대화 중에 첫 번째는 원수되는 대화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원수된다라는 건 말 그대로 원수가 되는 거겠죠. 대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원수가 돼요. 아, 기분 나빠졌어요. 아, 짜증나요. 하는 그런 감정들을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상대의 말에 즉각적으로 반박하거나 비웃어버린다는 거예요. 상대는 이럴 때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고요. 또 계속 들으면 슬퍼지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는 분노를 느끼기도 한다는 거죠. 결국은 이런 무시당하고 슬프고 분노감 때문에 점점 스트레스가 높아지는 대화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가장 소통이 되지 않아요. 말이 안 통해요. 라는 대화들을 할 때 나타나는 그런 대화들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원수되는 대화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 보여드릴게요. 엄마, 나 학원 가기 싫어 라고 얘기를 해요. 최근에 또 다른 어떤 부모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어머님들이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하셨던 부분이 고등학생 남자인데요. 학원 가기 싫다는 얘기를 계속해요. 그런데 얘는 수학을 굉장히 못해요. 영어랑 국어는 잘하는데 수학을 못해서 수학 학원을 보냈더니 수학 학원을 줄여주세요 라고 해서 수학 학원을 줄여줬더니 수학 학원을 다시 한 번 더 줄여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는 등 학원 가기 싫다는 얘기를 계속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이제 질문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질문을 주신 건 저한테 어떤 솔루션이나 해결책을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대화하셨어요? 를 질문을 드렸더니 이런 방법으로 대화를 하셨더라고요. 네가 언제 가고 싶은 적은 있었어? 너 수학 못하니까 그렇잖아. 얼른 책 챙겨서 학원이나 가! 라고 얘기를 했대요. 어머님들이 만약에 아이 입장이라면 어떤 기분이 드셨을 것 같아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의 말 걸기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반박하거나 어떤 비웃는 상황들이 지속이 되는 거예요. 네가 언제 그랬어? 라는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느껴지느냐? 엄마의 이런 이야기로 인해서 절망감도 느껴지고 무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분노감이 느껴지거나 슬픈 느낌들도 든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원수되는 대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는요, 멀어지는 대화예요.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거는 상대의 말에 화제를 돌려버려요. 그리고 상대가 했던 이야기에 완전히 엉뚱한 소리를 하거나 대꾸를 하지 않는 거예요. 너는 엄마가 얘기했는데 왜 못 들은 척해? 라고 할 때 그때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떤 감정이 드세요? 상대로 하여금 아이로 하여금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더 격노하고 분노를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나는 외로운 기분이 들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멀어지는 대화를 하고 나면 상대로부터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거나 외로운 기분이 든다고 얘기를 하는데 부부 사이에서 이 대화를 많이 하셨다면 이거는 외도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원수되는 대화랑 멀어지는 대화 어떤 것들이 차이가 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또 예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똑같아요. 엄마, 나 학원 가기 싫어 라고 했는데 원수되는 대화는 뭐라고 얘기했죠? 네, 기억나시죠? 멀어지는 대화에 대한 부분들은 아이한테 학원 가기 싫어요 라고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전혀 다른 얘기로 반응을 했던 그런 부분에서 아이는 이렇게 자신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에 대한 이야기들이 완전히 소외되는 느낌이 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가
아이가 학원 가기 싫어요 라고 얘기를 했던 거에 엄마가 동생을 바라보면서 딴 얘기를 해버려요. 우리 지민이 학원 갈 준비 다 했어?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 남자아이, 아들이 학원 가기 싫어요 라고 얘기를 했던 거에 전혀 반응을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나에게 관심이 없구나, 내가 했던 얘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지 않구나 라는 생각들 때문에도 또 내가 무시당하는 기분들이 드는 것들이 멀어지는 대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수되는 대화, 멀어지는 대화에 대한 구분들이 잘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서도 또 연습을 하시다 보면 또 잘 안 돼요, 잘 모르겠어요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도 실습하는 과정에서 질문을 주시면 제가 또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원수되는 대화, 멀어지는 대화는 마음을 닫는 대화고요. 그럼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대화는 또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다가가는 대화는 보시는 것처럼 상대의 말 걸기에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나는 관심이 있어서 얘가 학원을 더 가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라고 이제 어머님들이 얘기를 하시기는 하신데요. 그 관심에 대한 부분들은 내가 관심이 있기도 하지만 상대가 그것들을 엄마가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게끔 대화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대의 말 걸기에 적극적으로 반응을 해주시는 것들로 다가가시면 좋은데요. 두 사람 사이에 이 대화들이 지속이 되면 우호감이 증진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다가가는 대화의 예를 한번 또 보실게요. 자, 다가가는 대화는 엄마 나 학원 가기 싫어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학원 가기 싫었구나. 혹시 학원에서 무슨 일 있었어? 라고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앞서 슬라이드들과 엄마의 자세, 모습이 어떤지 혹시 알아차린 분 계세요? 꼿꼿하게 서서 아이의 이야기를 듣거나 등을 돌려버리는 경우, 그런데 다가가는 대화는 좀 더 다가가기 위해서 엄마가 자세를 굽히고 아이와 눈맞춤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몸짓에서도 이미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을 때도요. 대화는 마주 보면서 나누는 거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가가는 대화를 한 번 더 보시면요. 친구가 나를 놀려서 화났어 라고 얘기를 아이가 한다면 엄마가 어떻게 하면 다가가는 대화인지 잠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제 제가 또 안내를 해드릴게요. 친구가 놀려서 화가 났구나 라고 아이의 감정을 먼저 이렇게 안내해 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친구가 놀리니까 화난 아이의 감정에 타당성을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또 뭐 그깟 일로 울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네가 화가 나서 친구가 놀려서 화날만 했구나 라는 그럴만도 했겠네 라는 그 감정들을 그대로 수용해주고 인정해 주시는 거, 그것들이 아이가 감정을 이야기했을 때 다가가는 어떤 대화로 이어지는 부분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어떻게 이어가시냐면 엄마가 질문을 해요. 친구가 놀릴 때 어떻게 하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떡하지? 아이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그렇게 질문을 하면 아이가 아마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럴 때는 라고 아이가 생각할 수 있도록 어머님들이 조금 기다려 주시고 시간을 주시는 거, 그런 것들이 다가가는 대화인데요. 아이는 아마 대화를 하고 어머님과의 관계 속에서 대답을 해보려고 할 거예요. 일단 친구한테 왜 놀리는지 엄마 한번 물어볼래?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어머님들은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 그거 좋은 생각이다. 그럼 일단 한번 얘기해보고 잘 안 되면 또다시 엄마한테 얘기해 줄래? 라고 대화를 이어가시면 돼요. 다가가는 대화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요, 아마 이걸 설명하지 않아도 어머님들은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원수되는 대화, 멀어지는 대화를 내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또 반면에 마음을 여는 다가가는 대화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어머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어떤 방식으로 아이들과 대화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한 번 더 다가가는 대화에 대한 연습들을 한번 해보시면요. 엄마, 나 친구 때문에 너무 화나고 속상해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어머님들이 이제 어떻게 다가가는 대화를 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아, 친구 때문에 화나고 속상했구나. 엄마도 그랬던 것 같아. 엄마도 그랬을 것 같아. 뭐 둘 다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시겠죠? 자, 그러고 나면 아이가 언제부터 화가 났는지 궁금하실 때 그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랬어? 라는 질문들을 통해서 다가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아이한테 질문을 해보는 거,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결국 이거는 뭐냐? 경청을 하시는 거예요. 아, 네 말이 그렇구나 라고 경청을 해주시는 거고요. 또 하나가 엄마도 그랬던 것 같아, 엄마도 그랬을 것 같아 하는 친구 때문에 너무 화나고 속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라는 그 감정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이 아이와의 관계에서 공감을 나누는 거겠죠. 그래서 아, 네 마음이 그랬을 것 같아. 아이 감정에 그대로 머물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정에 함께 해주시는 것들이 그래, 그럴만 했겠네. 아유, 그래, 그랬을 것 같다. 라는 이야기로 이제 인정을 해주시는 건데요. 자, 마지막에 언제부터 그랬어? 라고 하는 거는 아이의 감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심을 통해서 아이와의 다가가는 대화들이 더 이루어진다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가지 대화법 잘 기억이 나시나요? 자, 하나하나씩 이렇게 연습을 우리가 또 나중에 해볼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법을 듣고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원수되는 대화를 듣고 나는 또 어떻게 느껴졌는지, 멀어지는 대화를 듣고 또 어떻게 느껴졌는지, 그리고 다가가는 대화를 듣고는 나는 어떻게 느껴졌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어떤 방법으로 내가 대화를 많이 하고 있는지도 한번 알아차림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결국은 우리가 관계에 갈등이 생기고 힘들어지는 이유는요, 대화의 내용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냐? 어떻게 대화하는지에 대한 대화의 방식 때문이라는 걸 어머님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게 세 가지의 대화 방법을 통해서 또 다른 팁들을 이제 조금씩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다가가는 대화를 하다가도 원수되고 멀어지는 대화를 또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다가갈 수 있는지, 그리고 다가가는 대화를 속에서 또 어떻게 아이들에게 감정을 좀 잘 이끌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감정 코칭을 하는 데 있어서의 밑바탕이 되는 대화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잘 연습을 하신다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렇게 나누지 않고도 대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공감을 잘하기 위한 대화 방법을 배운다 생각을 하시고요. 이번에 팁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팁은요. 아이의 감정을 그대로 수용해 주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앞서 제가 감정 코칭의 핵심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때도 이 감정을 인정해주고 수용하세요 라는 얘기들을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엄마 요즘 너무 힘들어요 라는 이야기에 어떻게 대화를 하냐면 너만 힘든 거 아니거든? 넌 뭐 했다고 힘들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건 수용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앞에 배운 것처럼 원수되는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어떻게 수용하느냐는 아, 그래 많이 힘들었구나로 인정 그대로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힘들었구나. 속상했어요 라고 하면 그쵸, 속상했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이것들 연습을 하다 보면 약간의 그런 구나 하는 것들이 나올 거예요. 자, 상담 공부를 하면서 시험을 보면 끝에 말이 다 구나로 끝나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처음 상담 공부를 할 때 시험지 문항 속에는 구나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다 정답이었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모든 단어가 다 구나로 나오니까 이 구나는 정답이 아니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구나를 쓸 경우에 엄마 또 구나라고 얘기해? 아, 구나 좀 하지 마.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익숙하지 않은 이 구나 때문에 이것들이 연습하는 게 너무 불편하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해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어머님들이 그 방법들을 조금 바꾸셔도 상관은 없어요. 다만 구나라고 얘기를 하는 구나법은요. 이 언어 속에서 조금 포용해주고 이해해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억양들이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구나를 끊어서 아무리 읽어도요. 이게 단호하고 딱딱한 언어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긴 말로 인해서라도 조금 더 부드러운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군화법이다라고 군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조금은 어색하고 아이가 불편해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연습을 하시다 보면 이것들을 충분히 잘 해내고 자연스럽게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힘들었구나, 슬펐구나, 괴로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수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팁은요.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질문을 할 때 제가 질문을 하면서 이거는 관심이에요 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어떻게? 엄마 요즘 너무 힘들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엄마가 어떻게 하죠? 왜? 질문을 했어요. 근데 이게 과연 관심일까요? 어머님들은 왜?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제가 학교 선생님들을 교직원 강의에 나갔을 때 선생님 한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계속적으로 질문을 하셨어요. 왜는 왜 안 되죠? 왜 안 되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어요. 왜는 도대체 왜? 라는 것들이 품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뒷시간에, 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요. 도대체로 들어가는 단어들은요. 일단 상대에게 비난하는 어투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너 왜 도대체 몰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도대체 왜가 숨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도대체가 생략된 거예요. 그리고 또 왜라는 질문들을 했을 때 아이들은 엄마가 갖고 있는 어떤 정답을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왜 안 되냐고 물으면 정확한 답을 엄마가 원하는 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대화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라고 질문을 했을 때 아이들이 제일 많이 대답하는 것들이 그냥요. 몰라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바꾸면 되는지 무엇 때문에 라고 하시면 돼요. 왜보다는 무엇 때문에가 억양에서도 조금 더 부드러운 언어들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왜 이것보다는 무엇 때문에 라고 하는 것들이 듣기에도 아마 어머님들이 이게 훨씬 더 부드럽다라고 느껴지시면 이것들을 조금 더 바꿔 사용을 해보시면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선생님은 그분은 왜가 계속적으로 왜에 대한 부분들을 왜 사용 못하게 하는지가 이해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때 강의에서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 그러면 아주 부드럽게 사용하는 걸로 합의를 봅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연 그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잘 되었는지는 저도 확인을 해보진 못했는데요. 왜라는 단어를 아주 짧게 단호하게 사용을 했을 경우에 상대가 느끼는 느낌들이 어떨지에 대해서도 어머님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그런 기분이 들었는지 이야기해 줄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처럼 조금 더 길고 아이의 관심이, 그리고 아이가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천천히 물어주시는 거, 이것들이 아이에게 관심을 보이는 언어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세 번째 팁은요, 잘 듣는 거예요. 자, 경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에게도 경청이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아이들은 유치원 때부터 경청이라는 걸 배워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정말 얘기를 잘 해줘요. 그래서 경청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아는데 진짜 경청이 잘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한 것들 가지고 저희가 연습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학교 선생님들도 그 얘기를 하세요. 생각보다 경청이 너무 어렵다고 얘기를 하세요. 어머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만나서 대면 강의에서는 제가 아마 그것들을 어머님들이 직접 시행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을 텐데, 실은 이 화면을 통해서 이렇게 뵙게 되니까 그것들 연습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은 거에 대해서 아쉬움은 있고요. 다만 이 경청이라는 게 누구나 다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이제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경청을 하는 데 있어서 단정 대신 미러링으로 해라 라고 하는 건 조금의 안내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센터에 오셔서, 상담센터에 오셔서 상담료가 왜 이렇게 비싸요?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렇게 하신 이후에 어떤 분이 상담 공부를 하기 시작하시면서 저에게 해주셨던 얘기가, 선생님 생각보다 경청하는 게 너무 힘드네요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 얘기를 드렸어요.
네, 저희는 그냥 듣고 있지만 그냥 듣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상담료가 비싼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거든요. 그 얘기가 듣는다는 것 자체가 어머님들도 지금 이 영상이 40분에서 한 50분 정도 지속이 되는데 지속적으로 40분, 50분을 집중하면서 경청을 하셨을까요? 중간중간에 전화도 오고 또 중간중간에 뭔가 처리해야 되는 일도 있고 또 순간순간 딴 생각들도 살짝살짝 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청이라는 자체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걸로 그걸 갖고 가셔야 돼요. 내가 남들은 잘하는데 나만 못한다라고 하면 이거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누구나 다 힘들다. 상담사인 저희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제일 먼저 훈련을 받는 게 경청하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도 이건 정말 힘든 거구나라고 인식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청하는 방법들을 조금 더 쉽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엄마 나 요즘 너무 힘들어요. 다 그만두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조금 전과는 다르게 힘들었구나 단정 짓는 게 아니죠. 그쵸? 아이의 얘기를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이거를 미러링이라고 얘기를 해요. 앞서 제가 설명을 드리기도 했어요. 그죠?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만두고 싶어요 라고 하면 그만두고 싶구나 라고 얘기를 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조금 더 어떻게 하는지를 또 안내를 해드리면 힘들었구나. 네가 마음 같아서는 다 그만두고 싶다는 얘기인 거지?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청을 한다는 거는 내가 잘 듣고 있지? 내가 너의 말을 잘 이해하고 있지? 이 의미도 돼요. 그래서 그냥 막연히 듣고만 있고 입 닫고 그냥 딱 듣고 있어 이런 게 아니고요. 내가 너의 말을 잘 이해하고 있니? 라고 다시 확인하는 작업들도 경청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경청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이렇게 살펴보면요. 마찬가지로 엄마 요즘 너무 힘들어요. 다 그만두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내가 잘 듣고 있어? 내가 잘 기억하고 있지? 라고 한 이후에 이제 상황이나 감정들을 조금 더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제 저희는 이것들을 탐색한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 부분들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건데요. 혹시 무슨 일이 있었어? 그리고 누가 그랬던 거야? 그리고 누구랑 관련이 되어 있어? 라는 것들을 이렇게 세 개가 동시에 있다고 해서 무슨 일이야? 누가 그랬어? 누가 관련돼 있어? 라고 질문하시는 건 아니고요. 아이가 대답할 수 있는 시간 주시고 그리고 또 천천히 그 다음 질문 하시고 또 그 다음 질문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다가가는 대화들을 이어가신다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어떤 감정을 얘기를 했어요. 그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 때문인지를 이렇게 찾아가 보는 과정들이 감정 코칭식 대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경청도 하고 그리고 관심도 갖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소통하는 과정들을 만들어 가는 건데요. 자, 또 하나의 예를 들어드리면 엄마 요즘 너무 힘들어요. 다 그만두고 싶어요. 라는 얘기에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들었는지 얘기해 줄 수 있어? 라고 묻기도 해요. 그럼 조금 더 추가적으로 조금 더 깊이 있게 아이의 생각을 들어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대화해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럴 때는 너는 어떤 기분이 들었어?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정코칭 5단계까지 갈 때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노란색으로 체크를 해드렸던 부분들을 어머님들이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어 있는 부분들이 지금은 노란색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들이 가장 힘들었는지 얘기해 줄래? 얘기해 줄 수 있을까? 라고 질문을 하거나 이제 그럴 때는 어떤 기분이 들었어? 라는 질문을 통해서 조금 더 감정을 탐색해 보는 것들이 필요해요. 간혹 상담실에 오셔서 하시는 얘기가 내가 얘기를 걸어도 아이들은 말을 하지 않아요. 우리 아이 말 별로 안 하죠.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어머님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실상 저랑 대화를 하면 아이들이 되게 많은 얘기들을 해요. 그게 무슨 차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들에 대한 차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가 이야기를 하는 거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그것들을 질문하는 과정들이 아이가 불편하지 않게 천천히 내가 이야기 잘 들었어? 그런데 내가 잘 못 들었는데 조금만 다시 얘기해 줄래? 라는 방법으로 이야기를 이렇게 끌어내는 그 과정들이 아이가 말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런 팁을 통해서 조금 더 대화를 해보시는 그런 연습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은 타당성에 대한 인정이에요. 앞서도 얘기를 드렸는데요. 철수가 저를 자꾸 놀려서 짜증나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상대의 감정에 대해서 타당성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아까 노란색은 기억하고 흰색은 우리 흔히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흰색이에요. 자, 그럼 어떤지 느껴보세요.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래? 넌 고등학생인데 친구가 놀린다고 또 학원을 안 가려고 그래? 학교를 안 가려고 그래? 그래서 뭐 다 그만두고 싶다고? 이런 속에 들어있는 마음들을 이렇게 숨기고 어머님들이 내가 참고 한마디만 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뭘 긁어 갖고 그래?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아이는 굉장히 무한하고 슬픈 것들로 인해서 더 이상 엄마랑 대화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나는 이해받지 못한다. 결국은 소통이 되지 않는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 그럴만도 하겠다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친구가 놀려서 짜증이 나서 결국 내가 그만두고 싶은 마음으로 그만큼 마음이 속상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그래, 그럴만 하겠네 라고 인정을 해주세요. 나는 그런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아이 입장에서 그만큼 그럴만도 하다 이런 걸로 가시는 게 공감인데, 어머님들이 나는 경험 안 했으니까 나는 모르겠어 라는 대화를 해버리면 아이는 공감받지 못한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 공감이라는 것 자체가 아이 입장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아이의 입장에서 이해를 해주시는 거고요. 아이 입장에서 느껴주시는 것들이 공감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럴만도 하겠다라고 얘기를 이제 해주시는 거고요. 친구가 너를 계속 놀리면 짜증날만 하지 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대화의 종류에 대한 부분들은요, 다시 한번 보시면 다가가는 대화, 멀어지는 대화, 원수되는 대화로 마음을 여는 대화, 마음을 닫는 대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마음을 닫는 대화에서 아래쪽에 비난, 경멸, 방어, 담쌓기라는 게 있고요. 이것들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자, 그럼 마음을 여는 대화에서 우리가 무엇이 중요했냐? 첫 번째, 제가 슬라이드 앞쪽에 그 조사했던 내용들을 보여드리면서 아이들이 했던 얘기가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였거든요. 자, 그럼 소통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결국은 소통은 이렇게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결국 소통이라는 건 경청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드리면서 연습을 하셨죠. 그리고 공감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관심을 가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통해서 관심을 갖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드렸는데, 결국 경청, 공감, 관심의 청감심 이 단어들을 한자로 풀어봤더니요, 거기에는 마음 심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마음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마음으로 대화를 하고 마음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질문을 하시다 보면 우리가 마음을 여는 대화, 다가가는 대화가 아주 쉽게 이렇게 진행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경청과 공감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요. 경청이라는 거는 마음을 열고 가슴에 새겨 듣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경청과 공감, 관심은 결국 지지해주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아이들은 지지를 통해서, 부모님들이 해주시는 지지를 통해서 성장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요즘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회복 탄력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지지를 통해서 회복 탄력성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건 역경이 생겼을 때도 그걸 딛고 일어나는 힘을 얘기를 해요. 심리적인 회복 탄력성들을 잘 갖고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어른들의 경청, 관심, 공감 속에서 자란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지지도 받는 거고요. 자, 이런 것들이 경청이라고 한다면, 그럼 공감은 무엇이냐? 동의나 찬성이나 승인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네 말이 맞아, 네 말이 맞아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감은 옳고 그름에 대한 거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혼자냐, 함께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결국 공감이라는 건 엄마가 나와 함께 있는지를 느끼게 해주는 언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의 감정에 함께 머물러주고 함께 해주는 거, 그런 것들이 공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아이가 충분히 내가 공감하고 있는 걸 잘 느낄 수 있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다가가는 대화에 대한 연습들이 많이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대화에 대한 3가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팁에 대한 5가지의 내용들을 안내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대화하는 방법들이 내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어머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나는 3가지 대화 방법 중에 어떤 것들을 제일 사용을 많이 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조금 더 깊이 있게 하지 말아야 될 4가지 독에 대한 대화 방법, 그거에 대해서 알고 확인해 보는 시간 가질 거고요. 4가지 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우리가 이거를 바꿔서 해독할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고, 그럼 4가지 독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해독하는 방법까지 이렇게 2번째 대화 방법에 대한 부분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또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